1시 30분 향해 가고 있네요. 상황실 김민수 대표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오늘 잠깐 시장 먼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가 모처럼 좀 뛰어오르고 있고 네.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지수 상승폭이 조금 더 큰 상황인데 이게 반짝 상승으로 그치면 어떡할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결론적으로 지수는 어제 그 자리입니다. 네. 어제 밀렸던 부분 다시 회복하는 정도고요. 또 하나 요즘 시장의 특징이 지난주 이후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시장에 그렇게 출렁임이 크지 않죠. 네. 저만 그런가요? 근데 제 마음은 출렁해요. 아, 그렇죠. 뭐 계좌 잔고 보고는 네. 예, 아직도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뭐 마음이 출렁이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거는 본인의 수련, 네. 단련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배에 힘을 꽉 넣으시고 네. 그리고 또 이 좋은 종목이다 싶으시면 더 사야죠. 예, 그런 어떤 실적과 관련돼서 확인되는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대응하시게 되면 지금이 당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마 장밋빛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는 사실 실적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닌데 네. 많이 빠졌다라는 그나마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 같고요. 네, 그거 하나요? 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뭐 더 얘기가 드릴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만, 근데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미국 시장 동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어떤 성장주에 대한 우려감들이 제약바이오 쪽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근데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이는 동인이 만약에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은 전혀 다를 겁니다. 특히 과거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어떤 오바마 케어죠. 이쪽과 관련된 쪽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는 반면에 한국 시장은 아직 이렇다 할 부분들 빼고 낙폭 과제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시장에서는 실적 숫자를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관점 쪽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상황실은 실적 기대주로 꼽아봤습니다. LG전자인데요. 실적 기대 중이다. 그리고 많은 증권사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LG 이노텍과 함께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 중인데 왜 실적이 기대가 되는지 우리가 지난해 이제 홈 인테리어 꾸미면서 가전도구 많이 바꿨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앵커님도 바꾸셨죠? 저는 안 바꿨어요. 자, 그럼 올해는 바꾸실 거죠? 안 바꿀 건데요. 네, 그러면 제가 바꾸겠습니다. 네. 근데 LG전자 관련돼서 일단 가장 중요한 팩트는 네. 항상 1분기가 사상 최대 1분기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런 쪽에 대표적으로 이사나 뭐 결혼 이런 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가전의 수요와 함께 LG전자는 항상 이 투자가 좋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데 게다가 이제 또 전장 부품 쪽에서 작년에 변화가 될 가능성을 보여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부분까지 가세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큰 게 현실이고요. 올해도 실적 여러 가지 전망치는 괜찮은데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주가가 과거에 LG전자를 바라봤던 뭐 자산 대비 저평가나 이런 저평가 얘기는 지금 나오기가 조금 힘들죠. 네. 과거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가는 지금은 올라갈 수는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레벨업을 크게 하기는 좀 더 확인되는 게 필요하겠죠.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사업부 정리라든가 말은 많은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얘기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레벨업은 시도가 가능하다는 쪽에서 일단 적어도 한 17만 원대 정도까지는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특히 지지도 잘 받았죠. 이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레벨업 시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뭐 전장 부품 그리고 그때 MT 사업부를 없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크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나서 네.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LG전자에 대해서 앞으로 좋게 봐도 괜찮을지 그 외에 또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은 증권사가 요즘 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반도체는 뭐 수출로 보여졌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네. 네, 수출이죠. 네, 수출 관련돼서 잘 되는 섹터 업종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저희가 보통 종목을 찾을 때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러죠. 네. 업종이 좋고 거기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 잘 되면은 당연히 해당 섹터 좋을 것이고 그를 견인하는 종목이 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수출의 대표 주자 자동차와 반도체 이쪽은 당연히 지금 찾아봐야 될 대표적인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연관시켜서 보게 되면은 경기 민감 관련된 화학이라든가 또 화학 쪽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또 철강, 게다가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쪽에서 금융 쪽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금융 쪽도 의외로 실적 나쁘지 않다는 쪽에 어떤 실적 상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융주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거의 언급을 많이 안 드리는 섹터들이죠. 네. 근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벌써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레벨업을 시도했는데 금리가 이 정도 쪽에서 계속 흔들리지 않고 안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벌어진 금리만큼은 계속 이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는 한 10% 정도는 계좌에 한번 담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보험주를 보험 성격으로 보험으로, 예. 보험 성격으로요. 네, 네. 보험주도 괜찮습니다. 메리츠화재라든가 또 하나손해보험 이런 종목들은 올해도 실적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LG전자 가격 전략 세워드릴게요. 은님은요, 아니에요, LG전자 많이 떨어졌어요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네. 이게 또 고점 대비 보면은 많이 밀렸고 그 전에 상승했던 걸 또 감안하면은 버텨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매수하시고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LG전자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각의 차이죠. 네. 네, 어디서 매수했느냐에 따라 차이겠지만은 혹시 이제 비중이 좀 있으셨는데 그 가격을 또 위쪽에서 사셨는데 지금 가격이라면 성에 안 찬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만 원대 정도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15만 원대 전후의 어떤 지지력들 계속 확인하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앞서 잠깐 언급이 나왔던 부분들 쪽에서 하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계속 네. 관심이 있게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좀 차트가 지저분하죠. 네.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입니다. 이건 LG 이노텍이죠. 네, 이번엔 LG 이노텍입니다. LG 그룹 쪽에서 같은 IT 계열인 쪽에 LG 이노텍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올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를 뭐 추가 매수할 생각이시면은 이노텍도 같이 곁다리로 같이 생각하시면서 흔들릴 때마다 사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확실히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테니 네. 시장이 불안해도 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 LG노텍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DB하이텍이고요. 현재 구간 5%대 상승.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만 제가 소부장을 좀 점검하고 싶어서 네. 꼽아봤어요. 시장 하락할 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무너지자 그동안 그렇게 올랐었나 싶지도 않은 소부장주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밀렸거든요. 네. 최근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일단 대장주들이 약간 고점에서 밀리는 네. 그리고 또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올 때 그 관련된 소부장 쪽은 더 흔들리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갭이 벌어졌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동진 세미캠을 필두로 해서 종목 중심으로는 계속 힘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원익 QNC도 보고서 흐름들 나오면서 오늘 좀 강한 흐름들로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소부장 쪽은 그래도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강한 모습들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쇼티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이쪽에 대해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이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관심은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업황 기대와 쇼티지 속 부각이 된다. 근데 여기에 지금 마침 채팅방에 네. 디럭스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1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올랐고 미 증시도 연일 사상 최고가를 행진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실적 시즌 이후에 전체적으로 지수가 하락하지 않을까요? 하락장이 예상됩니다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분기 이후에 하락장을 네, 1분기 예상하신다고요? 이후에요. 네, 아직 1분기 끝나지도 않는데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유동성은 약간 훼손을 받았어도 경기 모멘텀의 강한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일단 경기와 함께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는 업종과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안 빠질 겁니다. 그렇죠. 2분기에도 더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다 하시네요. 제 할 대사까지 다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까지 이어지게 되면 오히려 밀린다고 하더라도 기회겠죠. 그런 종목들과 섹터들은 기회다 보니까 너무 어떤 두려움에 쌓여있기보다는 네. 아마 종목별로 올해도 편차가 좀 심할 겁니다.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종목들의 차이가 큰데 네. 그 잣대를 실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난해 무조건 올랐던 그 시장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 실적 베이스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럼 DB하이텍이 그 종목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한 게 네. 파운드리 부분에서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나 공급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올 한 해 다 개선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이제 쇼티지와 함께 파운드리의 공급 부족입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 TSMC에서 가격을 또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DB하이텍 같은 쪽도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 쇼티지에 대한 단점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쇼티지가 나게 되면은 이제 계속 수요가 계속 있는데도 쇼티지다 보니까 우리가 더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포기하는 수요도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오히려 이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예상외로 강한 수요가 살짝 꺾일 수 있겠다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이 쇼티지가 나온다고 해서 공급사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 충분히 공급을 그러니까 즉 증설을 해서 그만큼 플러스 10%를 더 해야 높은 가격 쪽에서 공급을 할 텐데 지금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볼 수 있는 실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증설이나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실적에 대한 변화가 강하게 업사이드 되긴 힘들다. 죄송합니다. 예, 쇼티지가 저를 목매게 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은 아마 지금 이제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너무 어떤 증설을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고점을 너무 높여 잡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 공급 추가 업사이드는 제약되어 있다. 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DB하이텍의 호가창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6%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침 가격 전략 해달라고 요청해 주셨는데 네. DB하이텍 그럼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이제 추세 정도 부분 쪽에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은 또 정리를 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일단 6만 원대 안쪽까지는 충분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와 한 6만 5천 원대 부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다시 또 트레이딩 기회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쪽은 오히려 기회를 계속 살리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기회를 이용해서 네. 우리가 잘 그 안에서 팔고 다시 사고 이런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1차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날이 왜 그렇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페이코인 효과가 있는데 다날의 가상자산인 페이코인이잖아요. 네. 어떤 건가요? 가상화폐 같은 거예요? 네, 혹시 페이코인 가입해 보셨습니까?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순간 얼어서 얘기를 못 하시는 정도. 예. 네. 가상화폐 쪽은 잘 몰라요. 연세에 비해서 상당히 연세라니요? 죄송합니다. 네.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트렌드에 좀 뒤지는 맞아요. 좀 네. 그런 편이긴 해요. 네, 이런 빠른 변화도 같이 동참을 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페이코인이라고 하는 또 앱이 하나가 있는데 네. 여기 가입만 해도 5코인을 줍니다. 네, 뭐 PPL 같아서 죄송한데요. 네네. 네, 그렇게 되고 또 5코인이면 얼마예요? 5원이에요? 1페이코인이 지금 2,100원, 뭐 2,000원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많이 올라왔죠. 네. 뭐 제가 갑자기 코인 방송이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네. 그리고 또 출석할 때마다 0.01 코인 줍니다. 그런 20원 줍니다. 식으로요. 20원. 네. 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보통 알트코인이라고 그러죠. 비트코인 외에 나머지 코인들도 혹시나 모멘텀이 갖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관심이 많은 상황 쪽에서 시장에서 바라보는데 다날도 이 페이코인이라는 쪽 뭐 편의점도 쓰고 뭐 어떤 체인 업계 쪽에서도 좀 쓰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살짝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기존에 나왔던 쿠팡 전자결제 쪽이다. 근데 솔직히 이쪽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게 안 맞는 게 단알만 있나요? 다른 결제 수단도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부각받기보다는 지금은 코인 시장이 괜찮다 보니까 가상화폐에서 뭔가 또 수요처가 또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결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맹점들이 늘어난다. 이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는 게 지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물론 오늘 다날의 주가 상승은 오전장에 보여줬던 것과 비교해서는 좀 낮은 편인데 네. 다른 가상화폐 혹은 전자결제주하고 비교해보면 눈에 띄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다날도 비대면 그 추세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네. 왜 NH나고사이버결제라던가 KC 모빌리어스와 다르게 네.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네. 그냥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그 코인까지 더해져서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냥 팔 때가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시장이 과거에 보였던 성장주의 포인트를 안 맞추고 있죠. 그런 쪽에서 아마 이 전자결제, 온라인 결제 관련된 쪽도 성장은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근데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이어졌던 폭발적인 성장률이 둔화가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성장은 이어가되 지금 시장은 코로나19 이후에 나오는 피해 쪽을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너무 집중하시는 전략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던 차라리 역성장을 보였던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겠죠. 네. 이제 온라인 결제가 아니라 직접 이제 나가서 내가 카드 긁겠다. 그렇네요. 네, 그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회사 삼성카드
이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이제 온라인 결제, 전자결제 서비스들이 두각을 보였다면 올해는 직접 가서 이제 그렇죠. 카드 긁는 네. 그런 면에서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다날은 지금 매도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한 어느 가격대에서 기준을 잡아볼까요? 그냥 지금요. 그냥 지금요. 한 9,000원대 정도 이상이면 팔아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벌써 내려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런 쪽에서는 특히 단기적으로 들어가셔서 혹시나 대응하실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또 무슨 이슈가 나서 돌리면 어떡하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팔고 다시 8,000원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어떤 테마 관점 쪽에 대한 대응 전략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000원 이상 매도, 8,000원 초반 관심이라고 주셨고요. 마지막 상황실은 바로 삼성중공 우선주입니다. 삼성중공우라고 되어 있고 이 초대형 컨테이너 수주 때문에 계속 두각을 보이는 걸까요? 네, 주가가 네. 한 3일 만에 2배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우선주의 장점이죠. 장점이자 네. 무서운 단점이 될 수도 있긴 해요. 그렇죠. 또 짜릿함을 느끼는 이런 또 우선주의 동향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조선주 전반적으로는 일단 관심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수주 잘 되고 있죠. 수주가 잘 되는데 일단 해운 업종과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배가 없다 보니까 배를 이제 발주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유가도 괜찮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 조선, 그러니까 즉 선박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수주 잘하고 있죠. 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수주만 하면 안 됩니다. 신조선가 지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수주와 그에 맞추는 가격이죠. 이게 같이 올라와야 가장 좋은 어떤 조선주의 환경을 만드는데 네. 신조선가 지수 요즘 보게 되면 이렇게 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조정시 비중 확대 의견 맞는데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의견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아니 삼성중공 우선주 최근에 급등하는 거 보면서 저는 또다시 우선주의 차례가 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 열풍 한번 나타나면 모든 자금이 우선주로 쏠리는 그런 또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아무래도 우선주의 우선주, 네,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많이 그렇게 보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쪽에 움직이면 또 이제 들썩들썩하는 우선주들 최근에도 살짝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항상 일단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뭐 배당이라든가 또 본주와의 괴리율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하는 거랑 일단 그냥 트렌드가 그러네 일단 사보자 이런 거는 큰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대응하는 것 특히 잘못 사게 되면은 내가 산 가격이 꼭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염두를 하시면서 이런 어떤 펀드멘탈 안 되는 우선주들은 철저히 배제하자라는 쪽에서 그나마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는 괜찮다라는 관점 쪽에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가 네, 맞아요. 한번 팔고 지금 샀는데 한 2% 물려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올라오겠죠. 네,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우선주 열풍이 분다면은 또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를 관심으로 볼 수 있고, 그럼 삼성중공 우선주에 대한 가격도 마지막으로 세워드릴게요. 네, 가격 전략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잘 파셨으면 좋겠고요. 네. 신규로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로 매수하지 않고 매도 의견으로 간단하게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1시 30분 상황실에서 김민수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 달릴까 말까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